소방학개론 강사 각동재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모의고사 이번이 5회차죠. 법규가 없고 소방학만 있고요. 다음 달에 제가 법규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소방학만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군진 폭발의 순서 묻는 거네요. 일단은 입자 주변의 온도가 상승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열분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럼 그 가스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폭발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을 하고, 그 다음 2차 폭발로 인해 분진이 주위로 날려 연속적으로 폭발한다. 이 말은 뭡니까? 2차, 3차 폭발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프로판 C3H8이네요. 완전 연소 조성식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소는 79%, 산소 21%가 있다. 자, 봅시다. 1몰이 완전 연소하려면 일단 완전 연소식을 적어볼까요? 완전 연소식을 아직까지 모르시면 이번에 계산 특강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럼 프로펜 1몰이 완전 연소하려면 물 수증기를 말하는 거죠. 몇 g이 생성됩니까? H가 1g이니까 2g 더하기 16g 18 맞습니까? 그러면 18 곱하기 4 하면 되죠. 4, 8이 32 4, 1은 4 72g 맞네요. 요거 1번 맞고요. 2번 0.5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산소는 0.2몰이 필요하다. 0.5몰이 필요하면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22g이 완전 연소. 이게 분자량이 얼마죠? 44g이죠. 44g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는 몇 g 나옵니까? 이산화탄소는 44g이죠. 곱하기 3 하면 4, 3, 12. 그 다음 4, 3, 12. 132g. 그러니까 44g이 완전 연소하는데 132g이 생성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건 아주 쉽죠. 절대 온도가 몇 배? 2배 올라갔네요. 그러면 부피는 몇 배 팽창합니까? 2배 팽창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은 이걸 봐야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의 유체 보존은 정답은 베르누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구획 하재에서 하재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재 현상에서 하재가 약한 초기에는 통기량이 원활하죠. 그래서 하재는 통기량보다 실내 가연물에 지배되는 연료지배형 하재 형태를 받는다. 연료지배형 연소 형태 맞고요. 연소 속도는 한기 요소에 비례한다. 한기가 잘 되면 연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 플래시오버가 일어난 후 모든 가연물이 불이 붙어 맹렬히 타는 최성기에 도달하면 연소 현상은 한기 지배형 하재로 전이된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이전의 하재는 연료 지배형 하재이며 플래시오버 이후는 한기 지배형 하재다. 맞습니다. 표준온도 시간곡수는 재료의 불연성의 평가 기준이 아니죠. 뭐습니까? 내화성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지문은 기사에 나온 지문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갑시다. 하염의 전파가 일어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인 연소 한계, 연소 범위를 묻는 거네요. 틀린 거.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하한계가 낮아지죠. 맞습니다. 근데 탄소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소 범위가 반드시 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규칙이 있다 하면 안 됩니다. 또 예외상으로 규칙이 있는 게 있죠. 뭐 메탄이나 에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소 범위가 줄어들고, 그건 나중에 이론 시간 하면서 또 합시다. 압력이 올라가면 연소 한계가 커지게 되어 연소 속도는 준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로 보시면 되고,
연소 한계에 가까울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한다. 연소 속도는 언제 증가됩니까? 하악 양론 조성에 가까워질수록 연소 속도가 증가한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되고 폭발 범위도 확대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 한번 봅시다. 블레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블레비 현상은 물리적 폭발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블레비 현상의 진행 과정은 에곤 상승, 액격 현상, 압력 증가, 액격 현상이 두 번이나 나온다. 자, 메커니즘 에곤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연성 파괴가 일어나죠. 압력이 증가되면서 뭐 여기 압력 증가가 있으면 여기 압력이 증가가 되겠지. 그 다음 연성 파괴에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액격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 지성 파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적어 놓은 거면 이제 물리적 폭발로 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가 틀렸다. 그 다음 저온의 액화가스 탱크 등이 외부 화재에 의해 폭발한 현상이다. 맞죠? 저온의 액화가스인데 외부 화재에 의해서 뭡니까? 액체가 비등점 이상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4번 블레비 현상의 증긴 폭발로 이어져 거대한 하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블레비를 대체적으로 물리적 폭발에 더 가까이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에 질문이 좀 많았는데 이거 이연물 프린트에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소화 효과. 냉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된 소화 효과를 물었잖아. 냉각 효과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양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물 속에 보관하죠. 그래서 드럼통에서 불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양화탄소에 물을 뿌리면 물이 덮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냉각 효과도 당연히 있죠. 물이 표면에 닿으니까. 하지만 불을 끄는 우리 자 포를 한번 봅시다. 포를 유리로 덮을 때 포의 가장 주된소 효과를 뭘로 봅니까? 그렇죠. 질식으로 보죠. 이거 정답 질식입니다. 정답 질식입니다. 기사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가지고 와서 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냉각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덮는 거기 때문에 가장 주된소 약간 질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9번의 힌트가 여기 있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유지한다. 헤드까지 2차 배관이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압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갑시다. 10번 방폭구조의 종류 중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증기입니다.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 죄송합니다. 영종장소죠. 영종장소에서는 반드시 뭘 설치해야 된다? 본질 안전 방폭구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11번 한번 봅시다. 건물의 내부를 방화구역 하는데 방화구역을 하는 겁니다. 방화구역. 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상가나 가다 보면 이런 지하상가에 구역이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화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화재 학대, 연기의 학대, 인명 피해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인접구역으로 화재 학대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 화재를 제한하고요. 화재 진압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겁니다. 플래시오버의 억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거. 플래시오버의 억제 대책이 뭔데요? 냉각해야죠. 맞죠? 그 다음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할 수 있는 거 공기 차단 이런 거가 있겠지. 근데 이 플래시오버의 억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화구역하고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12번 갑시다.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소방 이혼에 1946년은 다 아실 거고, 소방부도 1946년이라는 거 꼭 알아놔시고, 소화전은 1909년이고요. 경성소방서 1925년이죠. 그 다음 소방이는 1985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정부 수립 이후죠. 정부 수립 당시 1948년. 그러면 정답은 나오잖아요. 몇 번입니까?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하재 가옥도 한번 봅시다. 다음 건축물 하재시 하재 가옥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재 하중이 작으면 하재 가옥도도 작다. 맞죠? 하재 가옥도는 하재 하중과 하재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다음 하재실에 실내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이 크면 하재 가옥도가, 이게 뭡니까? 하재 강도죠. 그래서 하재 하중이 커지면 하재 가옥도도 커지고요. 하재 강도도 커지면 하재 가옥도도 커집니다. 왜?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잖아요. 이 지속 시간하고 관련된 게 하재 하중이고요. 최고 온도와 관련된 게 하재 강도라 그랬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이 하재 강도로 보시면 커지면 하재 가옥도도 커져야죠. 그 다음 3번 하재 가옥도의 주요 인자로 하재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하재 하중은 주수율을 결정하는, 주수율이 아니라 뭐다? 주수시간입니다. 주수시간. 앞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재 발생으로 건물 내 수용재산 및 건물 자체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하재 가옥도라고 한다. 맞지요? 자, 그 다음 14번 갑시다. 연계유동. 하재실에 옳지 않은 것은 하재실의 실내 온도,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중성도의 위치는 낮아져야죠. 외부로부터 공기유입이 많아진다. 틀렸죠. 연기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다 틀렸네. 공기유입이 적어진다.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재가 다시 약해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고층 건물에서 연기동을 일으킨 주요 원인은 온도에 의한 기체 팽창, 외부 풍압의 영향 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 중성대도 있고 굴뚝 효과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5번 갑시다. 내연기관 펌프, 옥내소화전 펌프 0.17MPa, 분당 방수량 130L, 20분간 방사돼야 되죠. 충수 이런 게 따로 안 나오면 그냥 20분입니다. 펌프의 토출축엔 압력계,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축 플랜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축에는 연선계 또는 진공계,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충압펌프에는 체질 운전 시 수온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 이게 왜 틀렸습니까? 충압펌프에는 순환배관 설치하지 않죠. 충압펌프가 뭔데요? 압력을 충전해주는 펌프, 주펌프의 빈번한 가동을 방지해주는 펌프잖아. 그래서 일반 주펌프에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성능시험 배관도 워낙 많이 나온 거고, 1번, 2번, 4번은 워낙 많이 나온 거라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소방경은 청장이 임명합니까? 그 다음 중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소방령은 청장이 임명한다. 아니죠. 임용권은 대통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나중에 임용은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난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3번. 이건 단순 암기죠. 이건 뭡니까? 재난 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은 대비다라는 거. 그 다음 18번 갑시다. 항공기, 비행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암기죠. 산업통상자원부. 이건 뭐 쉽고. 그 다음 19번 갑시다. 어떤 기체가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에서 어떤 모든 분자들은 하나의 분자는 22.4리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부피가 11.2리터래.
그럼 0.5몰이겠다. 맞죠? 1몰이 22.3이니까 0.5몰은 22g이래. 그럼 분자량이 뭔데? 1몰에 하나의 분자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무게 합을 분자량이라고 하잖아. 그럼 1몰로 보면 얼마? 44. 이건 뭐 계산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20번. 20번은 뭐 그냥 함정 문제죠. 옳지 않은 거 탄산, 칼슘, 인산아모늄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데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탄산, 칼슘이 아니고 뭡니까? 탄산, 칼륨이죠. 자, 그 다음 21번 갑시다. 연소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연소와 폭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분진의 입도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하면 폭발성이 증가하고요. 용기에 저장된 액체 가연물의 연소 속도는 연소 깊이로 나타난다. 오케이. 그 연소 깊이는 용기 표면의 면적이 클수록 빨라진다. 아닙니다. 연소 깊이는 용기의 면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는 그 안에 온도하고 일정하다면 뭐 항상 일정해야 되죠.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그 다음 접촉 저항의 증가는 하재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모든 저항은 증가돼야 되죠. 하지만 단 하나 뭡니까? 절연저항만 감소로 인해서 하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절연저항의 감소로 누설전기가 발생되죠. 이 누설전기에서 뭐가 발생됩니까? 유전열이 발생되죠. 자, 그 다음 22번 갑시다. 채소 발화에 설명 옳은 것은 물질 개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의 활발도는 감소한다.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 가연성 기체의 공기 혼합 화학 양론 조성일수록 감소한다. 맞습니다. 최고점은 화학 양론 우리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학 양론 조성 부근이라고. 어쨌든 화학 양론 조성에 가까울수록 감소한다. 그 다음 농도가 졸라 짜증나죠. 농도가 높아지면 감소한다. 맞죠? 그랬죠. 이건 뭐 약간 과일의 브릭스 같은 알코올로 치면 이제 뭐 70도짜리 정말 독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알코올의 농도가 있고 20도짜리 농도가 있고 그 농도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농도가 높아야지 채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 다음 소용거리가 좁은 물질일수록 채소 점화 에너지는 작다죠. 맞습니다. 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수업을 하면서 한 번 정도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23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탄소, 불소, 염소, 치소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인 소화약제이다. 자, 용어 정의에는 뭘 빼야 됩니까? 용어 정의에서는 탄소를 빼야 된다 그랬죠. 아니다. 맞죠? 여기 탄소 안 들어간다. 여기다 불활성 기체하고 헷갈렸구나. 죄송합니다. 불소, 염소, 치소, 아이오딘, 탄불, 염치. 불소, 염소. 잠시만요.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탄소 안 들어가는 거 맞죠? 중간에 살짝 제가 무슨 생각을 했노? 탄소 안 들어갑니다. 할로겐 화합물에는 용어 정의에는 탄소가 안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화학식에 보면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치소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네온, 아르곤, 질소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거다. 소화약제이다. 자,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정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죠. 정의를 묻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헬륨이 들어가야 된다. 헬륨. 그 다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대신하여 만든 오존층을 포함해 할로겐 화합물을 대신한 게 아니라 할론 소화약제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24번 봅시다. 24번
정답은 3번이죠.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장고는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재도구는 몇 프로? 20%로 하고 그 이하 자산은 10%를 한다. 자, 그 다음 연소 범위에 영향을 준 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 범위라는 거는 하염이 전파한다라는 거잖아. 하염이 전파된다는 건 연쇄 반응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연소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4번이 될 수가 없다. 자, 가연물의 유동 상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난류와 측류. 어느 게 연소 범위가 넓습니까? 난류가 연소 범위 넓죠. 가연물의 유동 상태, 움직이는 상태, 움직이는 거 많이 움직일수록 연소 범위는 조금씩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올감 모의고사 오늘도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달에는 법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